2천만 원으로 출발했을 때 수익률이 둘 다 상당하지만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가 약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혹은 그 외 자산 투자를 할 때 리밸런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네이버로 검색해보면 나오는 게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거나 달러, 금, 부동산 이렇게 저희의 소중한 돈을 여러 가지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그때 일정 비중을 정해놓고 자산의 가치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 팔면서 그 비율을 이제 조절하는 일을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리밸런싱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주식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S&P 500 그 지수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삼성전자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0대 50의 비중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겠다고 원칙을 세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5천만 원어치 5천만 원어치 샀으니까 5대5로 비중 유지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을 할 건데,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이 돼서 6천만 원이 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대폭 상승해서 1억 4천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존에 있던 자산 가치의 비중이 5대5였다가 이제 3대7로 바뀌게 되죠. 그럼 원래 세웠던 5대5라는 원칙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5대5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주식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종목만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5가지, 10개씩 할 수도 있고, 주식 혹은 금, 달러, 현금, 부동산, 채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식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은 4천만 원어치 더 사서 1억을 맞추고, 삼성전자는 4천만 원을 더 팔아서 여기는 1억이 되겠죠? 네, 1억을 맞추고, 그래서 가치 상승의 속도가 달라질 때 다시 이제 비중을 맞춰주는 일을 리밸런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비중 조절, 리밸런싱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가장 대중적인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주식의 S&P 500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는 이제 코스피 종목 중 하나죠.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의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가격을 넣어본 겁니다.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7년도 1월부터 21년 7월까지 약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 외에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 11년인가요? 2009년부터 21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 방법은 현금과 주식 리밸런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삼성전자 5대 현금 5, 5대5의 비율로 리밸런싱을 했다, 이런 얘기고, 주식 대 주식 혹은 자산 대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 대 주식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P 500이랑 코스피 지수 5대5로 현금 없이 자산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종목들을 실제로 리밸런싱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처음에 매수를 하고 그냥 계속 버티는 존버라고 하죠. 그렇게 그냥 매수를 하고 가만히 놔뒀을 때 수익률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둔 건데, 2009년 10월부터 해서 주가를 이렇게 쭈루룩 정리를 해놓은 거고, 지금 리밸런싱은 매월 초에 진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매매를 하면서 비중을 맞추는 거죠. 현금 5와 주식 5로 5대5로 맞췄을 때랑, 그리고 맨 처음에 주식을 그냥 다 매수를 해놓고 그냥 그대로 보유를 했을 때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2021년 7월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을 했을 때는 5,100만 원, 최초 시작 금액은 2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장기 투자, 그냥 사놓고 계속 놔뒀을 때는 6,500만 원 정도로, 리밸런싱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는 장기 투자가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대비해서 약 21.48% 정도의 수익률이 손실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수익 구간은 맞아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됐고 2천만 원에서 6,500만 원이 됐는데, 그 차이가 약 21% 정도 났고, 맨 처음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한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리밸런싱을 했을 때가 파란색이고, 그리고 맨 처음 그냥 매수를 하고 가만히 뒀을 때가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이제 저희 리밸런싱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S&P 500 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리밸런싱을 했을 때는 4,450, 그리고 단기 투자를 했을 때는 약 5,200 정도로 둘 다 수익 구간이지만, 장기 투자가 즉 맨 처음 매수하고 어떤 매매도 하지 않고 계속 버텼던 그 전략이 리밸런싱을 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은 조금 다른데, 코스피는 여기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이 꽤 있었어요. 변동성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리밸런싱을 했던 게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것보다 약 2%, 뭐 좀 작은 금액이지만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는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이 지점, 초기 지점 대비 마지막 지점의 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이때는 리밸런싱을 했을 때가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57% 정도의 더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처음 매수를 해서 가만히 두는 게 더 이득인 부분도 있고, 어떤 종목은 리밸런싱을 했을 때가 더 이득이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시세 그래프가. 그래서 약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리밸런싱을 했으면 1억 7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으면 3억 4천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약 50%. 이거는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약 5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건 제가 가상의 변동성 그래프라고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막 계속 반복을 시키고, 처음 매수 지점과 마지막 매도 지점을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 매수를 하고 그대로 버텼던 사람들은 그냥 본전이겠죠. 초기 금액과 마지막 평가액이 똑같을 텐데, 그렇다면 리밸런싱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경우에는 손해일까 이득일까, 아니면은 그냥 처음 가격이랑 비슷하게 2천만 원 정도로 수렴을 할까 궁금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지금 맨 처음 매수하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2천만 원 그대로고, 처음 매수하고 리밸런싱을 계속했던 경우에는 자산 총액이 1억 1천만 원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현금과 주식 비중을 두고 리밸런싱을 했을 때는 어떤 종목에서는 조금 좋고 어떤 종목에서는 또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고 시세가 꾸준하게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리밸런싱 하는 게 좋고, 그냥 꾸준히 계속 오르는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현금과 주식이 아니라 주식 A와 주식 B, 혹은 뭐 다른 식으로 생각하자면 부동산과 주식, 채권과 금, 이런 식으로 자산 두 개를 가지고 리밸런싱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S&P 500과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리밸런싱을 했는데요. 이 파란색이 S&P 500이고 초록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밸런싱을 했을 때가 파란색이고,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처음 매수를 하고 그대로 보유를 했을 때가 초록색인데, 약 10% 정도 리밸런싱을 했을 때가 우위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부드럽게 크게 변동성 없이 올라갔는데 리밸런싱 했을 때가 오히려 더 좋게 나왔죠. 자산을 두 개 가지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과 삼성전자를 리밸런싱을 해봤는데, 롯데케미칼은 주가가 이렇게 조금 넘나드는 경우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좀 꾸준했죠.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리밸런싱을 했던 경우는 1억 6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던 경우는 8,600만 원, 2천만 원으로 출발했을 때 수익률이 둘 다 상당하지만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가 약 92%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리밸런싱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21년 7월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봤고, 현금과 자산, 그러니까 현금 비중과 자산 비중을 리밸런싱 했을 때와, 그리고 맨 처음 2009년 10월 당시에 초기 매수를 하고 어떤 매매를 하지도 않고 그냥 존버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죠. 비트코인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랑 롯데케미칼 그리고 가산의 변동성은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 추이를 보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갈수록 혹은 오름의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수록 리밸런싱 효과가 줄어들고 매수를 하고 그냥 존버하는 게 좋게 판단이 되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 초기 지점과 마지막 지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했을 때가 대폭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산과 자산을 리밸런싱 했을 때, 그러니까 현금과 주식 이런 게 아니라 주식 A와 주식 B, 부동산과 채권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했을 때 맨 처음에 그냥 풀 매수를 하고 존버를 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S&P 500과 코스피를 했을 땐 10%, 그리고 삼성전자 50, 롯데케미칼 50 했을 땐 93%가 매수 후 존버했을 때보다 리밸런싱 했을 때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추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리밸런싱이 유효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풀매수 때리고 그냥 존버하는 게 더 유효하겠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금 자산 혹은 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현금 자산으로 리밸런싱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처음에 풀매수를 하고 그대로 보유하는 존버 전략이 유효하겠고, 조금 변동성이 좀 높을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하는 게 더 유효합니다. 그리고 자산과 자산 두세 가지 N개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리밸런싱을 하는 게 처음 매수 존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은 제가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종목, 이 자산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지 아니면은 좀 변동성을 가지면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종목과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는 분은 많이 없고, 여러 가지의 자산에 좀 분산 투자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현금 보유가 될 텐데, 그렇게 자산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자산간 배분을 하면은 더 좋다, 리밸런싱이. 그리고 저는 지금 표에서 리밸런싱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약 10년 동안 했을 때 수익률이 거의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나왔습니다. 즉 무조건 투자는 하는 게 맞고,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보수적인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리밸런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마이크를 새로 구매해서 녹음을 해봤는데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고, 저도 이런 투자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 혹은 사실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쉬운데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이렇게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코로나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밖에 많이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제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